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슈퍼차저의 우수성, 슈퍼차저의 기술의 우위, 사용자 경험, 이것 때문에 또 이거 빨리 슈퍼차저 현대에서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알겠는데, 그래도 현대가 빨리 결정을 해요.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해는 하는데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비유했잖아요. 그 충전기는 어댑터 같은 거라고. 예. 지금 논란이 될 일이 아니에요. 어댑터를 잘 만들면은 디바이스를 지배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삼성이 애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댑터를 납품하는 회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삼성 어댑터를 우리는 애플이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왜? 좋아요, 거기 쪽이. 잘 만드네요. 그리고 우리 기기랑 잘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제품에는 삼성 어댑터 씁니다. 그러면 삼성이 애플을 지배하는구나. 이제 애플이 삼성에게 항복했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전 사업과 전기차는요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슈퍼차저는요 현대차에 물리던 폭스바겐에 물리던 어디에 물리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슈퍼차저가 기본적으로 충전 시스템의 그 구조가 CCS1을 그대로 참조를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충전 시스템을 얹었기 때문이에요. 도면을 보시면 같아요. 그러면 왜 따라했어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따라했냐?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구조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CCS1 콤보 충전기에 사용되는 이 충전 방식이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CCS2처럼 삼상으로 연결을 해서 좀 더 완속 충전 시 빠른 충전이 되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CCS1, CCS2 방식을 선택을 하는 그 차이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 통신 특히 얘기하는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걸 해야 진정으로 사용자 경험이 확장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뿅 가는데 이 플러그 인 차지 이거 굉장히 IT에서는 옛날 기술이고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충전을 제조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려면은 자동차의 통신의 접근 권한 그리고 또 결제 시스템까지 연동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걸 다 조율을 해놔야 되는데 이 충전 사업자들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각자 카드로 해가지고 NFC라든지 카드 결제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공용이니까. 그러면은 현대가 EPT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테슬라 슈퍼차저와. 플러그 딱 꽂으면 차종 인식되고 충전 딱 끝나면 결제까지 다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플러그 인 차지 그냥 돼요. 이게 왜 되냐면 슈퍼차저에서 이용하는 통신 방식이 캔이거든요. 다른 충전기 CCS1도 그래요. 캔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슈퍼차저의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선 있고 그 밑에 세 개의 작은 단자들 있잖아요. 이 아래 단자들이 통신 관련된 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CCS1에서 그 내부에 규격화되어 있는 그 장치들을 단자만 변경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콤보 단자는 완속 충전과 급속 AC와 DC 이 충전 단자를 분리를 해놨는데 테슬라에서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거 같이 써도 되잖아. 예전에는 급속 충전이라는 개념이 전기차 초창기 시절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기차 교류로 해가지고 교류 충전기로 해서 충전을 하는 이런 환경들, 그냥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빠르게 충전을 할 만한 상황도 없었고, 왜? 그 전기차가 그만큼 엄청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도 않았거니와 이 열제어 같은 기술이라든지 고속 충전 이런 기술들이 그렇게 초창기에는 좋지 않아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늦게 전기차의 표준을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일 먼저 전기차인데 무슨 소리야? 1980년대 90년대 실험적인 전기차들 연구하고 그랬어요. 연구해서도 그 납축전지나 니켈 수소 같은 걸로 연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충전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5핀, 뭐 7핀, 그다음에 뭐 차대 뭐 이런 규격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싣고 지금의 형태로 전기차다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테슬라죠. 2012년에 모델 S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슈퍼차저 규격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슈퍼차저 시스템은 충전 규격 단자 중에서는 가장 최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급속하고 완속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필요 없잖아. 이걸 그냥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해골 모양의 단자가 그래 나온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슈퍼차저에 무슨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야, 그러면 다른 자동차와 물리려면 슈퍼차저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서부터 통신까지 다 그 차가 변경을 해야 되잖아. 똑같아요. 전력은 이미 CCS1에 들어가는 그런 전력 공급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고 통신도 캔을 이용하고 있어서 EPT에서 통신하는 거나 슈퍼차저에서 통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충전기나 이런 것들도요. 그냥 플러그인 차저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제조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전용으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많은 제조사들하고 다 플러그인 차지를 하려면은 다 통신 인가 받아가지고 결제 시스템까지 연동시켜야 되는데 충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가 야 그럼 우리가 할게 뭐 EPT 만들어가지고 거점 충전기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되지 하고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만들어놨잖아요. 오히려 더 똑같은 게 뭐예요? 훨씬 더 사용 편의성이나 충전 속도라든지 시스템, 기기,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가 만든 EPT는 충전기가 대당 1억 5천이에요. 슈퍼차저는 2,500만 원입니다. 월등하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제조사가 돈 쓰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지? 그만큼 훨씬 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또 안정적으로 구현이 된 충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슈퍼차저가 싸요 이게 2,500만 원밖에 안 해요. 쌀 수밖에 없죠. 왜? 이건 전용이었어요. 그동안 테슬라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용은 AC3상, 차데모, DC콤보 막 3개 혹은 4개 충전 규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충전 케이블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죠. 충전 단자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죠. 내부 기판서부터 통합 컨트롤러까지. 더군다나 플러그인 차지를 구현을 안 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결제 시스템 이것까지 집어넣어야 돼. 디스플레이도 막 들어가야 되고 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전용이에요. 그냥 하나만 딱 돼 있으니까 단순하게 CCS1에서 규정하는 충전 규격하고 통신 펜 요것만 이렇게 딱 구현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그래서 작은 거예요. 다른 업자들이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바보 멍청이라서 이렇게 커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선 굵기 얘기했잖아요. 전선 굵기도요. 이건 미국에서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류량 얼마에 전선 굵기 파이 얼마. 전선 굵기 고압선 여러분들 그 가격 한번 보시면요. 미터당 판매를 하는데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말도 못하게 비싸요. 더군다나 자동차 충전은 거기에 통신선까지 들어가잖아요. 진짜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제작비가 막 비율적으로 팍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각했겠죠. 이거 전류량을 높여가지고 계속 뭐 150kW로 높이고 250kW로 높이고 이제 또 400kW로 V4에서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선 굵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야 순행식으로 거기다가 그냥 냉각수를 그냥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식히면 어떨까? 어차피 열을 제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열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거 뭐 굵게 하면 돈 많이 들고 또 무거워지니까 이런 것도 감안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같았으면은 엔지니어들이 반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야 그거 안 돼. 페이스세이프에서 너무 취약해. 만약에 정상적으로 냉각수가 잘 흐르면 좋은데 어디 막혀가지고 공급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문제 생기잖아. 이런 반대가 있었을 텐데 테슬라는 실리콘 기업에서 IT를 기반으로 해서 태동한 자동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 괜찮다. 야 그러면 이거
PC의 그 서멀하고 비슷해지네. 그 히트파이프 그런 개념이네. 하고서 이제 그 괜찮은 아이디어 해서 한 거죠.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서 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그거를 인가를 안 해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얇아진 거예요. 전선이. 그러면 이제 그 전선이 얇아지니까 재료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더군다나 전용이다 보니까 테슬라는 항상 이 충전 포트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짧아요. 짧으면 재료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공용 충전기는 길어요. 왜? 충전구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옆에 있고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릴 때야 뭐 앞에다 대고 물리면 되는데 뭐 왼쪽 오른쪽 중간 막 제각각이니까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 바퀴 뺑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길이까지 계산을 해서 충전선을 뽑아야 되니까 가뜩이나 굵은데 길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콤보 공용 충전기가 4천만 원, 5천만 원 막 그런데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2,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야 이게 얼마나 돈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재료비를 아꼈다는 거예요.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거고 전용 방식이라 구조가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매직독이라는 거를 통해서 DC 콤보 케이블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늘어나니까 이 매직독에 달려있는 이 충전기는 또 좀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다른 차에 물렸어요. 그럼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을 사용할 수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캔인데. 예. 접근 권한해서 인가해주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조사들 간에 야 우리가 슈퍼차저를 통해서 결제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용할게. 그럼 오케이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왜? 충전 시스템, 통신 방식이 똑같은데 절대로 슈퍼차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환상적인 외계의 어떤 충전 그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보던 거를 그냥 전용으로 만든 거고 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이 저렴하게 만들어서 인프라를 확대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잘 깔리고 있는 거 미국에서는 그냥 슈퍼차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뭐 쓰지 뭐 슈퍼차저 저기 뭐 저 시골 지방에 있는 휴게소 갈 때 있더라. 그러니까 뭐 인프라 언제 깔리냐 그냥 저거 이용하고 저거 이용한다고 DC콤보 못 이용하는 거 아니야. CCS1하고 똑같으니까 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이용하겠다라는 게 슈퍼차저도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슈퍼차저만 이용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슈퍼차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슈퍼차저도 이용하겠다. 그리고 써보고 이거 뭐 괜찮구나 우리가 맞겠다 하면 2025년부터 아예 그냥 슈퍼차저 단자로 출시를 할게. 그럼 이렇게 출시가 되면 CCS1에서 충전 못하냐? 할 수 있어요. 어댑터 사용해서 CCS1에 물리면 됩니다. 그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충전이나 통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충전 사업자가 이게 플러그인 차지까지 그 충전기에다 해놓으면 테슬라처럼 결제까지 한 방에 다 차종 인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는 충전기면 그게 안 될 뿐입니다. EPT에 물려놓으면 EPT는 그게 다 돼요. 왜? 충전 사업자가 현대고 현대가 그걸 다 구현할 수 있도록 해놨고 현대도 외기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충전 규격에 CCS1에 그게 다 있어요. 그냥 그걸 그냥 있는 거 그냥 자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자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CCS1, CCS2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막 법안하는 사람들 그 규격 결정하는 사람들 막 욕하고 우리나라 삼성 미국과는 달리 삼성 이용하기가 더 편한데 왜 안 해놨느냐. 이게 충전 규격이라는 게 제정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5년 전, 10년 전에 제정이 된 게 아니에요. 전기차 개발이 생각보다 훨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제조사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충전기에 따른 기술 규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시절에 이 완속 충전을 이제 제정을 하겠죠. 그러면 뭐 그냥 CCS1 정도면은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단상 교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비용적으로 인프라 확장하는데 좋겠구나라는 부분에 집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완속 충전기도요 전류량이 늘어나면 전선 굵어져야 돼요. 전선 굵어져야 되고 충전기 관련된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더 크다라고 봐서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상 교류를 물리기가 쉬우냐 안 쉬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충전기 인프라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야, 비용이, 그럼 많이 들지 않냐, 그거? 야, 그러면 완속은 잘 때 많이 물리잖아. 그럼 7kW, 뭐, 지금은 이제 무선 충전 때문에 속도를 높였죠. 11kW,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제정을 하다 보면, 이게 현 시대의 상황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상전기도 활용을 해서 7핀 규격으로 좀 완속 충전기의 성능을 높이는 걸 고려할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의를 지금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CCS2로 막 바꿔.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아직 상황이 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써보니까 완속 충전도 좀 빨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완속 충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삼성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유럽처럼. 이걸 이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지. 그러길래 누가 그거 해가지고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서 그러는 건데, 상황을 좀 알고 얘기를 해서 그걸 잘 정리를 해줘야 돼. 누차 얘기하지만 이 중간에 얘기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올바른 방향이 잘 모르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서로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그 임무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막 고조시키고 막 누군가 욕할 수 있게 대상을 만들어주고 이래버리면은요, 그것도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규격을 도입해서 이런 분들을 막 적으로 바보들로 막 규정을 해버리시면 본인들은 뭐 정의의 사도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야비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해를 시켜야죠.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유라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야,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아니, 충전기 사업자, 전기차 충전기는요, 그냥 자기들끼리 리그예요. 뭐, 지들끼리 뭐, 테슬라 좋겠네. 10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테슬라 보조금 많이 받겠네, 이제. 그리고 인프라 확장되고 그러면은, 야, 뭐, 얻기 힘들어가겠네. 야, 좋겠다, 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해야 되나? 뭐, 그래. 많이만 깔아라. 충전기 막 자꾸 헤매고,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뭐, 포토가 출동하고, 뭐, 봉고 EV가 출동을 하면은 어떨까?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슈퍼차저에 지옥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예,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충전기를 지배하는 자가 무슨 뭐 전기차를 지배하는 것처럼 절대로 이상한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슈퍼차저는 그냥 충전기의 종류고, 원가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수준높은 충전기도 아니에요. 그냥 전용으로 쓰기 좋게 인프라 잘 깔아놓은 뭐 그런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